모든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배트맨 2부도 오늘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종목 발견의 법칙 유레카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사실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파월 의장의 입에 또다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또 한 번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한층 다시 키워줄지 또 아니면 반대로 안도하는 시선을 다시 한번 던지게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시장 내 섹터들 돌아보면서 내 포트폴리오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유튜브에서도 똑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미는 바로 다른 시청자님들과 함께 소통도 해보시고 또 방송 보면서 궁금하신 부분, 좋았던 부분들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다는 건데요.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발견의 여정을 함께 떠나볼 분을 인사를 나눠봐야겠죠. 자, 이정수 파트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정수 파트너님과 오늘 종목 발견의 여정 함께 떠나볼 텐데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장중에도 대응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시각각 대응하는 시장 상황에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 톡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자, 이정수 파트너님, 사실 지금 지난주 후반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장이 빠지고 있어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이 먼저 좀 선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일단 빠지기 시작했고, 금요일도 빠졌고,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금요일서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건데 미국 시장은 단기 조정이 들어간 겁니다. 자, 오늘 아침 방송에도 미국 시장은 단기 조정이 시작이 됐다. 이게 이제 며칠간은 좀 지속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미국 시장은 떨어지는 게 정상인 거고요.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겁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인데, 자, 미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시장 마감을 한 국내 시장도 좀 볼 텐데 일단 미국 시장 먼저 분석을 해보면 6월 중순부터 바닥 자리에서 다우존스는 계속 올라왔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올라왔고, 원래 주식이라는 건 올라오면 어느 정도 조정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그 조정의 시그널이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은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5일선을 이탈을 하면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럼 밑에 보면은 21선하고 61선. 여기서의 61선은 빨간색이네요. 여기에 61선이고 지금 분홍색이 21선으로 되어 있는데 21선. 그럼 여기에 61선. 요 선과 요 선의 지지를 두고 일단은 눌리는 모습인데 그동안 올라간 일수가 크기 때문에 떨어질 때 하루 만에 조정이 마무리되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주초, 내일도 빠지고 모레도 빠지고 미국 시장은 하루 이틀 정도는 최소한 빠지고 길게 빠지면은 이번 주 내내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빠지는 게 하락장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급락을 하기 위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올라가면은 눌림목이라 그러죠.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또다시 오르기 위한 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미국 시장은 금요일 날 조정이 첫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5일선 이탈의 음봉이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미국 시장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다시 반등을 줄 때 그때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먼저 좀 선조정 받은 게 있어서 좀 덜 빠져야지 되는 게 정상인데 일단 오늘은 미국 시장이 떨어졌던 거에 비해서 나스닥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은 좀 덜 빠진 게 맞지만 오늘 좀 과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일도 미국 시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정이야 받겠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세게 이쪽으로 내려올까는 싶은데 일단 어느 정도 이제 점점 내려올수록 우리나라 시장은 이 전저점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좀 버티는 강도가 좀 더 세져야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시장이 지금 주도 섹터, 주도 테마가 지금 살아있기는 합니다. 그쪽이 이따가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태양광서부터 해서 풍력주, 그다음에 원전 테마, 2차 전지, 온실가스, 원자력, 그리고 방산. 저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태조 이방원이라고 이름을 저어놓고 앞머리만 따서 그래서 그쪽에 있는 섹터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이게 되면 그쪽의 종목들의 섹터들이 다시 움직일 것 같아서 오늘 그쪽에 있는 종목들을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눌림목 조정을 미국 시장과 똑같이 받고 있는데 조금 더 강하게 내지는 좀 더 재미없게 흘러내리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이게 전저점을 깨 내려갈 만큼의 강도로 미국 시장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서 어느 정도 주초 약세, 주후반 반등을 좀 기다리는 심하게 떨어지면 미국 시장이 반등을 어느 자리에서 주느냐가 문제인데 이번 주 내내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시장도 이번 주 내내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조정을 잘 견뎌내시고 다시 반등을 주게 되면 아까 얘기했었던 주도 섹터 내에서의 강세가 또 시작이 될 겁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지금 하락, 조정 부분이 선반영된 상태로 미국보다 빠르게 빠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오늘 하락은 다소 과했다고 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현재 우리 시장 주도 섹터들은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그 부분 다행이다라고 이야기 해주셨고 따라서 주초 약세, 주 후반에 강세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미국 시장 흐름 촉각에 곤두세우고 함께 살펴봐야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 이야기 들어봤고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준비를 해주신 마켓 키워드는 어떤 내용일지 지금 마켓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준비해 주신 키워드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태조 이방원입니다. 원래 역사에서는 태종 이방원인데 요즘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 위주로 요즘에 밈처럼 이렇게 태조 이방원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실 저희 이 마켓 키워드 공개를 하기 전에 이전에 저희 주유소 시절에 머니트렌드 방송을 할 당시에도 이 지금 태조 이방원에 들어가고 있는 섹터들 계속해서 지켜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잖아요. 자, 따라서 이정수 파트너님께 좀 정확히 진단을 들어보고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 태조 이방원이라는 키워드 어떻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태조 이방원이란 말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만들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적은 없지만 계속 이 저녁 시간과 아침 시간에서 상담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에서 어느 쪽이 좋으냐라고 했을 때에서 일단은 IT 섹터보다는 방산주라든지 그러니까 방산주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나와서도 한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여기 방산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갔던 적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2주일 지나고 나서 현대 로템이 강하게 시세를 분출을 하는 날도 있었었죠. 어쨌든 방산주에 대해서 저는 좋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도 방산주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태조 이방원이라는 이 섹터에 대해서 원전 테마주들도 뭐 심심치 않게 계속 좋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조선주에 대해서도 좋게 얘기하지만 저는 무조건 조선주보다는 조선기자재다. 그래서 조선기자재, 뭐 성광밴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종목들도 많이 언급을 하곤 했었었는데 그래서 아마 그 섹터들의 종목들을 계속 좋게 보고 강하게 그쪽이 나중에서는 좀 강해질 거다 얘기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쪽을 밀고 있어요. 앞자리만 이렇게 해갖고 태양광하고 풍력 같은 경우는 저는 원래 원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관심이 크진 않았습니다만 7월 28일 날, 29일 날에 FOMC가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감축을 하는 법안이 이제 출발이 돼가지고 계속 얘기가 되면서 그래서 관련된 종목이 대명에너지로부터 해서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
자, 그러면은 이쪽이 그러면 더욱더 계속 갈 것이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가 꺾이면요. 시장은 무너집니다. 주도주가 꺾이면 시장이 무너져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시장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지금 태조 이방원이라는 이쪽의 섹터들이 무너진다라 그러면 다른 섹터들이 자리를 잡아주거나 그걸 강세를 이어줘야 되는데 IT는 일단 너무 약해서 지금 안 되고요. IT 안 되고 지금 제약주도 힘을 내다 싶다가 지금 다시 꺾였습니다. 제약주도 힘이 약하고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도 중간에 뭐 지난달, 지지난달 좀 강세를 좀 보여줬지만 게임주도 너무 약해져 버려가지고 그쪽도 안 되고 엔터주도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7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그룹들이 이제 컴백을 한다는 소식 때문에 잠깐 강세를 보여줘서 이쪽이 혹시나 또 강해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관심을 모았지만 역시 이쪽도 지금 일주일 내내 빠지면서 굉장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그 태조 이방원이라는 섹터가 유행처럼 강세를 보여주고 오늘도 시장이 빠졌지만 그쪽의 섹터들은 별로 빠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 종목만 계속 차별화로 올라가고 있는 이 시장에서는 그래도 봐줄 게 이쪽이지 않나라는 생각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그래서 한번 섹터들에 대한 종목을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대명에너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에너지 이거는 이제 풍력에도 들어가고 태양광에도 들어가는 종목인데요. 바로 이날서부터 해서 29일 날, 그러니까 첫날서부터 얘가 먼저 움직였던 건 아니에요. 먼저 27일 날서부터 해서 태양광 섹터에서 뭐가 종목들이 움직이고 풍력들이 먼저 움직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28일 날에서도 막 뭐가 움직였죠. 태양광하고 풍력주가 뭐가 움직였는데 그 다음 날에 29일 날에 이제 미국에서 인프라 법안 얘기 나오면서 이제 대명에너지가 처음에 상한가를 가고 그리고 위에서 계속 모양을 만들면서 한 일주일 좀 넘게 이렇게 버티더니 또다시 상한가를 분출하면서 이렇게 벌써 시세가 한 달이 아직 안 됐는데 시세가 11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83% 정도. 여전히 지금 강세로 떠 있는데 지금 시장이 약세장이고 폭락장이고 시장이 2,000이 깨지고 1,800으로 내려가는 그런 폭락장으로 바뀔 거라면 이게 무너질 텐데 아직도 안 무너지고 있다는 건 이쪽에 있는 섹터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다음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약하다면 벌써 무너져야 되는데 잘 무너지질 않아요. 대명에너지 그렇지만 얘도 수급을 보면은 그동안 여기 연기금을 많이 사고 금융투자, 기관들도 많이 사고 외국인들이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차트적으로 볼 때랑 그다음에 수급적으로 볼 때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아직 갖고 있는 물량들이 있어서 지금 시장에 약세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약한 종목들은 뭐 이런 모습이죠. 여기 왼쪽에 보이면 하나솔루션에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유독 이쪽 태양광 섹터에서 강한 몇몇 종목들은 이렇게 강하게 하나솔루션처럼 여전히 좀 살아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신성 ENG 이것도 태양광 섹터에 있는데 바닥에서 거래를 실으면서 한번 강하게 주고 눌림목을 주고 오늘 같은 날에서도 그래도 들어줬다라는 거 이런 것도 좀 강한 흐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S에너지라든지 SDN 같은 종목들도 있는데요. 시세를 강하게 주고 지금 눌림이 좀 강하게 나오지만 앞서서 봤었던 대명에너지부터 해서 하나솔루션이 계속 살아있다면 풍력에서 혹은 원전에서 조만간에 또다시 태양광 섹터로 이게 순환매가 다시 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수가 지금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바닥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혹은 여기서 잘 버티다가 양봉이 나오는 시점이 되면 이렇게 반등을 주는 시점이 되게 되면 지금에서 이렇게 강한 섹터로 움직여주고 있는 이런 태양광 섹터들은 S에너지와 함께 그다음에 SDN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다시 힘을 내면서 위로 올라가면 시장은 급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섹터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풍력주도 마찬가지. 대명에너지는 태양광에도 들어가지만 요거는 풍력주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명에너지 아까 봤었던 패턴하고 그다음에 풍력주의 태움.
태웅도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CS 윈드. 그러니까 종목이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시장은 무너진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지금 강한 모습을 계속 유지를 해주면 시장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강한 종목들 섹터가 있는 거는 좋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참 좋겠지만 없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동국 SNC처럼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요거는 이제 원전 테마에도 들어가고 풍력에도 들어가는데 이런 섹터들의 이런 강세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시장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마저도 무너진다 그러면 그때서는 현금화를 많이 하고 올해 시장은 그냥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태양광과 풍력 이쪽이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유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고 다시 움직일 때에서 강세를 보여주는지 정도만 확인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희망을 아직은 끄지 말고 좀 기대를 하면서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태조 이방원 밈 중에서 태양광 부분 함께 짚어주셨고요. 자, 그리고 태양광과 함께 볼 수 있는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도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통과가 된 IRA, 인플레이션 갑축 법안 관련해서 태양광 그리고 풍력 관련주들 시세가 나온 바가 있고 지금 시장은 지수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흐름은 보여주고 있지만 종목들이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다면 시장의 이런 무너지는 상황은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함께 남겨주셨으니까 혹시나 지수가 지금 조금 빠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빨리 그리고 크게 겁먹지는 말자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태양광, 태조 이방원의 태 부분 짚어봤고 자, 그렇다면 이제 조선 부분 짚어봐야 될 텐데 사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는 조선보다는 조선 기자재주 보자라고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라는 이야기 방금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근거를 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고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전략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이 얘기는 너무 자주 얘기하기 때문에 증인이 옆에 계시고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계속 그거를 질문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조선주보다 조선기자재가 더 좋게 보느냐, 지금도 좋게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마다 제가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해드렸는데 지금도 저는 조선기자재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조선주보다 일단 가볍고요. 일단 가볍고 조선주는 말 그대로 딱 조선이라는 틀 안에 있지만 이 조선기자재는 엮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조선주가 움직이면 조선기자재라는 자체가 조선에 필요한 기자재, 그렇죠? 자재. 그러니까 뭐 건설에 필요할 때 무슨 자재가 필요하듯이 조선기자재. 그러니까 조선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그 밸브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판이라든지 뭐 쇳덩이라든지 뭐 골격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조선기자재의 섹터도 좀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그래서 풍력 섹터, 그래서 풍력도 있고 그리고 뭐 해양 플랜트, 그러니까 해양 건설을 얘기하는 거죠. 해양 플랜트 산업의 건설 산업의 설비라든지 구조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LNG 플랜트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LNG 선. 그러니까 배만 만드는 게 아니고 위에다가 이제 LNG 그 가스를 가두기 위한 뭔가 시설들 이런 이제 부분들도 이제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조선 기자재 그리고 말 그대로 조선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원전 테마에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조선 기자재 섹터를 보면은 대부분 풍력에도 많이 풍력 그다음 원전 그리고 이제 조선주, 조선 기자재 이렇게 섹터가 세 가지 정도가 기본적으로 많이 엮인 애들이 많아요. 특히 성광밴드가 약간 그런 편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지난주에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그 증권사 리포터들이 나와주면서 특히 조선 기자재가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이미 7월 달에 해서 조선 기자재에 대해서 전망을 좋게 이미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실적도 괜찮을 거다,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런 레포트도 나왔는데 피팅 산업이라 그래가지고 피팅 산업이 앞으로 이제 슈퍼 사이클에 진입을 할 것이다. 슈퍼 사이클이 될 전망이 크다라는 리포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피팅 산업이 뭐냐면 조선이나 해양 건설 그 산업의 설비에 그 구조물에 설치되는 배관제를 연결하게 되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관 이음새 같은 연결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프 같은 거. 그래서 관 이음새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거를 이제 만드는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쓰여지는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원전 플랜트라든지 해양 플랜트라든지 그런 건설이 들어가는 거나 배에다가 쌓아 올리거나 만들거나 지금도 옆에 지금 많이 나오죠. 저게 다 쇳덩이고 저기 보면 동그란 것들 다 보이면 이제 그 연결하는 파이프 같은 거 다 관 이음새 같은 것들인데 이게 이제 일단 기계 설비에 대한 이 저런 게 뭐 아무 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슨 구멍가게나 아니면 뭐 컨테이너 뭐 이런 데 차려놓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계 설비에 대한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지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도 좀 많은데 그거는 이제 이따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쨌든 저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뉴스들이 지난주도 나오고 이번 주도 그 피팅 산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당분간은 이쪽에 대한 실적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 한번 몇 개 한번 살펴보면 자, 성광밴드. 자, 성광밴드 시세를 굉장히 강하게 줬는데요. 이거 일찍이 이미 여러분들한테 6월 달, 7월 달, 5월 달, 뭐 4월 달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날씨 더워지기 전서부터 해서 조선주보다는 조선기자재를 봐라 하면서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뭐 이런 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분출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조정받고 있는 시장과는 참 대비되게 너무나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성광밴드를 볼 수가 있고 살 수는 없어요 지금은. 근데 강한 거는 그냥 시장에서 아직 시장이 무너지진 않는 주도주가 있다 정도로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태광 마찬가지. 피팅 산업의 슈퍼사이클과 조선기자재의 실적 맑음의 흐름.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제 그 LNG라든지 이제 플랜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왜냐면은 지금 러시아가 가스를 잘 판매를 하지 않죠 유럽에다가.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제 앞으로의 그 LNG 가스 이쪽을 봐서라도 액화 천연가스라 그러죠. LNG 그 수출 시장이 미국 중심으로 바뀌면서 뭐 LNG 터미널 및 플랜트 이쪽 관련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지금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생산 라인 자체를 이제 그러니까 받아내는 쪽을 이제 러시아에서 다각화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또 준비도 뭐가 필요할 거고 LNG 선도 더 필요할 거고. 근데 LNG 선은 우리나라가 제일 잘 만들잖아요. 어쨌든 그런 이제 LNG 플랜트 수요가 어쨌든 간에 기존에 있었던 그 받아냈었던 기지국이 러시아였다면 이제는 미국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바뀌게 되면 거기에 따른 뭔가 새로운 공장과 뭐 새로운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설비들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피팅 산업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태광 이것도 거기에 관련된 종목이고요. 하이로코리아 다 비슷비슷해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이 조정받으면 그때에서는 매매를 이쪽으로 달라붙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좀 늦었어요. 들어가기가. 그리고 삼강 MNT. 그러니까 참 보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지금 시장과는 너무 동떨어지게 너무 강하게 움직여서 그러니까 얘네들만 상승장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아마 마음이 굉장히 속쓰리고 부럽고 그러실 텐데 그래도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지금 시장이 하락장이 아니고 그래도 얘네들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조정장이라는 거에 증거니까 자, 이것도 있고요. 자, 태웅, BMT도 굉장히 잘 갔죠. 다 보면 거의 뭐 50%에서 100%씩 올라간 애들이요, 다. 얘도 지금 태웅도 바닥에서 52% 올라갔고요. 좀 전에 봤었던 BMT 같은 경우도 바닥 자리에서 50% 넘게 67%나 올라간 종목이고 그리고 케이프라는 종목도 있고요. 케이프도 상대적으로 조금 만만해요, 얘가. 27%밖에 안 올라갔는데 조정받으면 근데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시가총액 1,500원밖에 안 돼서 근데 수급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정받으면 단타치기가 조금 만만한 종목이고 그리고 한국카본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것도 조선기자재 쪽으로 종목을 해서 지금은 저항대에 걸리지만 이런 것도 조정받으면 이것도 조선기자재로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것도 보실 필요도 있고 어쨌든 시장에서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주는 섹터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태조 이방원에서 일단은 태양광 흐름 다음에 일단 조선주의 흐름, 조선기자재의 흐름 말씀을 드려봤는데 물론 조선주들도 흐름은 나쁘지 않죠.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뭐 지금 급락하거나 빠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지만 제일 많이 간 애가 얘인데 얘는 39%, 제일 많이 간 애가 얘예요. 현대미포조선 정도. 뭐 현대, 뭐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올라간 것도 하나도 없고 현대중공업 이것도 그렇게 많이 못 갔습니다. 하지만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올라간 거 따지면 아까도 잠깐 봤지만 바닥자리에서 움직인 거는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갔고 최근에서도 꽤 많이 올라 67%, 대부분 60% 넘게 올라간 그러니까 더블 가까이 올라갔죠. 그래서 조선기자재가 그리고 이렇게 한번 시세를 한번 줬던 애들이 조정받고 또 더 강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조선주는 아무래도 좀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전히 조선기자재가 훨씬 더 조선주보다는 더 잘 갈 거다라고 일단 보고는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참고 사항으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 파트 살펴봤는데요. 이정수 파트너의 태조 이방원은 특히 조 부분에 있어서 조선주보다는 조선 기자재 쪽에 더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트렌드 당시에도 수차례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이지만 조선주 좋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정수 파트너님은 보다 가벼운 쪽으로 조선 기자재주가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시야를 좀 확장시켜 주셨는데 자, 이번에도 역시 조선 기자재 쪽에 있어서 피팅 산업의 슈퍼사이클 예상된다. 라는 이야기 짚어주셨고 성광밴드, 태광, 하이로코리아 뭐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태조 이방원의 이 부분을 이야기해 볼 차례인데요. 자, 2차 전지 관련주 최근 미국의 법안이 국산 전기차 특히 완성차 업체에는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쉬어간다라고 보고 매수 포인트를 잡아도 될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업황 전망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2차 전지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2차 전지 섹터를 여전히 좀 가지고 있고 그나마 그래도 2차 전지를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덜 깨진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 어떻게 보면은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때문에 결국 수급 때문에 최근 들어서 수급이 좋아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 소식에 이제 빠졌다라고는 하는데 많이 안 빠졌어요. 여전히 강합니다. 이따가도 좀 차트를 보겠지만 어쨌든 저는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는 보는데 아직 그렇게 매도가 세게 나오거나 그리고 웃긴 게 지금 안 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안 갑니다. 지금 태조 2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 이쪽 섹터들은 많이 빠진 것도 없고 그래도 차츰차츰 어느 정도 올라가는 흐름들,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게임주, 제약주,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반도체부터 해서 엔터주 이거 보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너무 심하거든요. 이게 너무 극심하게 있는데 자, 2차 전지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이제 차트를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좀 더 쉽게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에코프로 자, 일단 최근에 이제 보조금에 대해서 한국산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제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흔들렸다 그러는데 많이 흔들렸느냐? 거의 흔들린 게 없어요. 얘는 한 5% 흔들렸을까요? 바닥에서 80% 올라가고 5% 떨어지면은 이거는 굉장히 이윤이 많이 남는 거죠. 바닥에서 80% 올라갔는데 그런 이제 악재가 나왔으면 한 40%는 떨어져야죠. 30%나. 그 정도 떨어지면은 악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악재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약해졌느냐라고 물어본다라 그러면 신기하게도 강하게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제가 좋은 얘기를 하는 건데 좀 나쁜 얘기를 하자면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얘네들이 바닥에서 제가 에코프로를 2만 원대 추천했던 종목인데 얘가 15만 원까지 갔으니까 680% 올라간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서 여기서 언제 또 갑자기 수급이 꼬여가지고 떨어지지 않을까? 일단은 저는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근데 지금 시장이 폭락장은 아니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체감은 굉장히 나쁘면서 개인들이 갖고 있지 않는 종목들은 차별화가 나오면서 계속 올라가는 장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개인 투자자들을 골려먹고 있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하락장은 아닌데 체감은 하락장과 같은 느낌으로 갖고 있는 상당히 체감이 떨어지고 있는. 왜냐하면 이렇게 가는 애들은 80% 올라갔다 그러는데 내 종목은 80%는커녕 80%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극과 극의 지금 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들을 섣불리 지금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차별화가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에코프로 다음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얘도 비슷하죠. 얘도 좀 비슷한데 주가가 2017년도서부터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서부터도 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지금도 400%로 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고점에서 많이 빠진다 싶어가지고 이제 조정이 세게 들어오나 싶었는데 물론 고점에서 한 43% 빠졌으니까 세게 들어온 건 맞죠. 근데 너무 강하게 움직이니까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소외를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왜냐면 지금 장이 눌리고 있고 개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워낙 안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도 얘도 보조금 소식에 많이 빠진 건 없고요. 여전히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하여튼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체감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전혀 동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종목 같이 너무나도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꺾이지는 않지만 이런 종목들은 매매적인 관점이 좀 필요하겠다. 어쨌든 강한 거는 사실이고, 수급의 힘입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 코스모화, 뭐 여러 가지 최근 이슈도 있었지만 뭐 이슈를 둘째로 치고도 주가가 바닥에서 굉장히 강하게 얘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자,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 얘는 거의 신고가권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 신고가권이죠. 6만 5천 원짜리가 역사상은 아니네요. 한 20년 동안의 신고가권에 있는 종목인데, 하여튼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라간 종목. 마찬가지 이것도 저 바닥에 있을 때 코스모 신소재도 이게 아마 중간에 한번 가격이 바뀌었을 거예요. 바닥에 있었을 때에서 얘기했던 종목인데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1,500%나 올라간 종목이고,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보게 되면 이따가도 쭉 한번 말씀을 드려서 정리를 하겠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아까 태조 이방원행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 있는 섹터입니다. 뭐 기본이 400%에서 뭐 600%, 1000%, 1500% 올라가 있는 섹터가 지금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지만 어쨌든 강한 거는 인정을 해주자 이런 얘기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는 여기 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가 그래도 강한 모습이 얘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때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강세 흐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다시 강세로 돌아섰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래서 2차 전지도 주목해서 봐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태조 이방원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았고,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원자력이 거기 신재생 에너지에 분명히 순환매가 나올 거고 제일 만만하고, 그리고 2차 전지도 LG화학과 LG 에너지 솔루션을 봐서는 움직일 것 같다. 그래서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애들을 다시 움직이니까 잘 봐라. 그래서 2차 전지, 그다음에 온실가스까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당장 꺾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마찬가지 태조 이방원에서 2차 전지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차별화 장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있으셔도 괜찮아 보인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태조 이방원 부분에서 가장 많이 올라있는 2차 전지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방산주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방산주는 이정수 파트너께서 계속해서 가장 빠르게 좀 좋다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주셨던 섹터인 것 같아요. 방산주가 이렇게까지 잘 갈 거다라는 근거는 매 방송에서 나오실 때마다 제시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무조건이죠. 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방산주 내 포트에 담아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위해서 중장기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산주는 조정받으면 꼭 사야 될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한국항공우주를 보더라도 그런데 일단 저는 방산주를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은 차트가 좋아요. 미래 전망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이제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계약 체결 이후에서도 다른 유럽 나라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많은 나라들이 자주 국방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유럽 전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도 마찬가지, 중국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군비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이제 옆 나라 일본뿐만 아니라 뭐 다들 그래요 지금.
지금 뭐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이런 이제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대만 해협에 대한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조가 되면서 아시아에 대한 국방력의 강화가 필요성을 계속 느껴지고 있고, 그래서 자주국방. 그래서 지금 유럽들도 자주국방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그동안 평화가 너무 길었죠. 그래서 쓰고 있는 전차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전차들이 뭐 3, 4대단이 4세대니 지금 뭐 최신 전차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많이 봐서 그렇지, 유럽에 가면요 정말 골동품 막 50년 넘은 막 정말 굴러가냐? 부품도 없는 이런 것들이 수백 대가 있는데 그것도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K2 전차 뭐 500대다 600대다 그러면은 유럽에서는 뭐 100대, 50대 이거밖에 운영을 안 하니까. 그 대수도 적거니와 거의 뭐 골동품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만큼 그동안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안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이제 러시아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그 무기에 대한 구매를 많이들 이제 관심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사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알겠지만 뭐 전차 거의 1000대,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 공격기 그다음에 48대 뭐 등등 해갖고 한 25조 정도 나온 거 말고도 이번에 그 레드백 장갑차 호주로 그거를 이제 도입하는 데 있어서 우선 협상자 선정을 앞두고 그러니까 올해 말에 결정이 날 거라 그러는데 거의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제 독일하고에 싸워야 되는데 호주는 전면이 다 바다잖아요. 그러면 잠수함도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잠수함도 협상 카드를 내밀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노르웨이 이제 주력 전차 선정이 있어서 현대로템의 K2 이거를 최종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우리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러고요. 이 밖에 말레이시아, 필리핀, 콜롬비아 뭐 이런 나라들도 우리나라 FA50기에 대해서 수입을 앞두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는데, 마찬가지 이게 우리나라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성능과 가격을 봤을 때에서 일단 러시아는 자국 내 전쟁에 써야 될 것들이 급하기 때문에 판매 수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미국은 지금 보잉이 파업을 지금 앞두고 있고 파업 상황 때문에 거기도 지금 물량들을 쉽게 만들지를 못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뭐 일본이나 뭐 우리나라 뭐 중국인데, 중국은 일단 신뢰가 안 된다라는 게 전 세계 사람의 공통된 의견이고, 일본은 수출 실적이 없어요. 거기는 신뢰도가 빵입니다. 거기는 뭐 거의 뭐 중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밖에 지금 건져낼 데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사후 서비스가 대단합니다. 한번 판매를 하면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계속 퍼줘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면 우리나라 거를 살 거란 얘기죠. 생각이 없으면 다른 나라 살 거고. 어쨌든 그래서 이게 모두 다 지금까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수출 순위가 8위, 얼마까지만 해도 9위라 그랬었는데 지금 8위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판매가 되고 이게 수출 실적으로 뜨게 되면은 영국과 이탈리아, 독일을 제치고 5위까지 오를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지금 목표는 제가 봤을 때 5위가 아니에요. 그 이상을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걸 장기적으로 한번 판로를 뚫어 놓으면 무기 체계는요 쉽게 못 바꿉니다. 한번 미국 거를 산 다음에 다른 거를 바꾸면 체계 자체가 다 바뀌어버리고 뭐 쓰는 것들도 싹 다 바꿔야 돼요. 이거 굉장히 복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볼트를 하나 가지고도 여기는 인치로 가고 여기는 미터로 가고 이게 다 틀려버리기 때문에 하나의 그 뭔가를 무기 체계를 받으면 걔네들이 정말 이상한 갑질을 하지 않는 이상, 아니면 무슨 이상한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판매를 했는데 뭐 처음에 팔 때는 뭐 300억에 팔았는데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비용을 뭐 3조를 내라,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비행기가 날아다니다 폭발을 한다라든지 그런 충격적인 뭐 결함이 있지 않고서는 한번 수출을 판로를 뚫어 놓으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판매했던 비행기보다 그 사후 서비스 AS로 들어갔을 때에서 그게 더 크다라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차트를 보면 뭐부터 먼저 볼까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차트를 보면 지금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지만 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 여전히 더 많이 가야 됩니다. 그동안에서는 테마가 그렇게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강세가 없었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실적이 제대로 터지고 제대로 움직이고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살 게 아니고
이쪽을 주워 담아야 되는데 지금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받으면 이쪽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캔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물론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뽑은 거지 뭐 그렇게 뭐 여러분들한테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아닙니다. 어쨌든 과거에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섞여갖고 움직였던 종목인데 어쨌든 최근 시세 세게 나왔죠. 얘도 마찬가지 아까 전에 태조 2까지 봤었던 섹터처럼 50% 가까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템, 궤도 차량, 뭐 K9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판매하는 이제 그런 이제 회사인데 조정받으면 이런 게 계속 갈 겁니다. 차트는 뭐 수소에 대한 이슈도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그냥 좋아요. 일단 조정받으면은 잘 보시면 되겠고요. LIG 넥스원, 얘도 차트를 보면 우상향으로 지금 몇 년째 올라가고 있는데 조정받으면, 그러니까 지금 많이 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정을 받으면 그때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걸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하나도 있고요, 풍산도 있는데 차트만 그냥 잠깐 보면 돼요. 자 하나라는 종목, 이거는 이제 지주회사죠. 하나 디펜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제 지주회사인데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이렇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이쪽으로 계속 올라갈 종목이니까 이것도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에너지 기업 플러스 방산 기업, 풍산도 방산주, 포탄 뚜껑 뭐 이런 건데 지금 최근에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뭐 탄피 만들고 뭐 그런 회사인데 미사일 뭐 이런 것들 뚜껑 만드는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차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여기는 좀 빠졌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까 얘기했었죠. 항공우주,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저는 원래 한국항공우주를 가장 좋게 봤었던 종목이에요. 한국항공우주. 근데 이 한국항공우주가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작년부터 상담할 때마다 한국항공우주는 계속 갖고 가라, 좋을 거다 그랬는데 계속 좋아요. 조정받으면 이게 계속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할 얘기는 많은데 막 얘기해봤자 다 어려운 얘기들이고요. 뭐 현무포를 얘기를 하든 뭐를 얘기를 하든 다 미사일적인 얘기들이고 앞으로의 국방에 대한 얘기들인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수출 실적들이 점점 좀 좋아지는 건 사실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가 그 군비가 증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패키지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실적과 차트 모습은 굉장히 좋으니까 조정받으면 이쪽을 선택하면은 아마 그렇게 깨지거나 무조건 수익 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미래 전망과 현재 차트까지 좋다라고 보고 계신 방산주 이야기 해봤고요. 빠르게 원전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갈 때마다 더불어서 늘 함께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섹터인데 현재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방산주처럼 원자력도 일단 좋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섹터들도 계속 수주 실적들이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지금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빨리 얘기하자면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뭐 네옴시티라고 아시죠? 그거에 대한 지금 계속 방산에 대한 그 체코는 두코바니, 폴란드는 6기 정도의 원전에 대한 그 수주 계약에 대한 지금 협상을 이루고 있고, 루마니아는 체르나보다 뭐 삼중 수소 제거 설비 뭐 이런 부분이 이슈를 가지고 있고, 이집트는 엘바다 4기 정도에 대한 그럴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뭐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여러분들 네옴시티에서 많이 들어봤겠지만 올 10월달, 11월달 일단 협상을 좀 진행을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계속 얘네들도 수출 실적들을 계속 그 낼 수 있는 섹터들이고, 그다음에 그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빠른 방법이 SMR 소형 원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계속 밀고 있는 섹터가 또 원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분명히 갈 때가 되면 다시 이슈는 다시 될 거기 때문에 뭐 종목은 보진 않겠지만 뭐 한전 기술이라든지 한전 KPS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얘기해 드렸었던 성광밴드, 태광, 이거 다 원전 테마예요, 다. 그래서 이 방산주들도 뭐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해서 뭐 태웅, 이게 다 이제 거기에도 같이 엮이는 섹터들이니까 같이 잘 보시고, 방산만큼이나 원전 테마주들도
앞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정수 파트너께서 사실은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던 태조, 이방원 섹터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한 섹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주셨고, 자, 이제 유레카 종목을 공개를 해볼 시간인데 이정수 파트너님이 이 종목 발견의 여정 끝에 어떤 유레카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유레카 종목 공개를 해주시죠. 네, 유레카 종목은 한국카본입니다. 네, 한국카본. 한국카본. 이야기 많이 해주셨었죠. 그렇죠. 아까 전에서도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일단은 내용을 보면은 이제 LNG 운반용 그 단열 판넬 탄소 섬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이것만 하는 거는 아니에요. 한국카본, 그러니까 카본이니까 가벼운 소재를 가지고 철처럼 단단한 소재를 가지고 뭐 차에도 들어가고 뭐 골프 소재도 들어가고 뭐 스포츠 용품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번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조선 기자재에 들어가는 부분을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피팅 산업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산업이 앞으로 전망이 밝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싹 다 움직였는데 한국카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그거에 비하면은 아직은 조금 더 움직일 폭을 좀 더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 강하게 쏘아 올리게 되면은 이제 성광밴드처럼 움직이는 거죠. 근데 얘는 여러 가지 엮이니까 풍력도 원자력도 조선기자도 엮이니까 그래서 이제 폭발하면서 움직인 거고 한국카본은 이제 그것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LNG 선박 저장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극저온 단열재. 그래서 조선기자재 테마 때문에 이제 하반기 실적이 점차적으로 좋아질 거를 예상을 해서 지금 아마 여기저기 이제 실적에 대한 리포트도 좋게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수급도 봐도 기관도 많이 사고 있고요. 외국인도 많이 사고 이런 부분을 봐서는 계속 갈 것 같아서 그래서 뭐 매수 가격은 14,500원에서 13,500원으로 조정받을 때 공략하시면 되고 그리고 손절 가격은 12,000원, 목표 가격은 18,000원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시장이 조정받고 있고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오늘 봤었던 종목들은 오늘 장의 실시간의 흐름들을 봤던 거잖아요. 근데 이것만 보면 어때요? 무지하게 강하죠.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차별화를 원하고 있고 가는 것만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서는 강한 섹터들 이쪽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못한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얘기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쪽들이 가다 보면 결국은 사료주라든지 제약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게임주라든지 이런 애들도 죽지 않습니다. 먼저 강한 애들이 이끌어주고 시장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순환매로서 그쪽 애들도 움직이니까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강한 거 먼저 가고 나중에 약한 애들도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한국카본 강한 종목으로 뽑아온 거니까 조정받을 때 잘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정수 파트너께서 발굴을 해주신 유레카 종목은 한국카본이었습니다. 꾸준하게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조선 기자재주죠. 자, 한국카본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해 주신 유레카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봤는데요. 자, 이정수 파트너님 지금 굉장히 바쁜 주말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전국 네. 투어 중이시죠? 그렇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 달 마지막으로 해서 대구, 부산으로 해가지고 이제 8월 달 전국 투어를 마무리를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 그렇게 좋아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9월 달, 10월 달 되게 되면은 날씨가 또 추워지게 되면 그러면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더 많아지면은 아마 강연회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좀 부랴부랴 좀 준비를 했는데 시장이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고 지금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많이들 겁을 내겠지만 이거는 하락장으로 가는 흐름은 아닙니다. 아까도 봤잖아요. 지금 태조, 이방원 섹터들은 무지하게 강하게 갔어요. 최근에 오늘같처럼 조정을 받아도 바닥에서 50%, 60%가 대부분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조정받으면 또 가겠대요. 거기다가 지금 사료주라든지 제약주들도 올 겨울이 되면, 올 가을이 되게 되면 또 움직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거니까 약한 섹터들도 버리지 말고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부산, 대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회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노란톡방에서도 한 번 더 안내를 자세하게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저희 방송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